추가 질문인데요. 밥 드실 때 넣으세요? 밥할 때 넣으면은 보관성이 되게 좋아지고 밥맛이 되게 좋아져요. 네, 그 티스푼으로 해가지고 밥할 때 한 2스푼 정도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제 밥을 합니다. 그 식으로 밥에도 처음엔 소금을 넣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말랐으니까 물이 들어가게 되지만은 나중에 거기에 같아지게 되면은 그 미네랄이 밥 안으로 들어간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밥맛 자체와 보존성을 도는데 밥의 형질을 조금 바꿔주는 부분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명품 쌀, 최고로 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간척지 쌀을 꼽는 경우가 많아요. 강화쌀, 김포쌀 이런 부분에 이게 미네랄 효과예요. 우리 뇌는 소금이 부족한 경우도 이게 당분이 부족한 경우로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소금이 부족하고 미네랄이 부족한데 얘는 당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단 거나 뭐고 이걸 찾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금 부족한 사람들이 단 것에 집착하거나 단 것을 더 찾는 경향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평생을 소금 연구에 바치신 박지용 작가님께서는 소금 어떻게 드시는지. 어떻게 먹냐? 그냥 매일 일상적으로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딱 하는 일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신문을 가져다가 이제 신문을 보면서 물을 한 잔 마시는데 그 물은 이제 소금을 탄 물을 마시면서 신문을 이제 봅니다. 뭐 타는 건 대중 없어요. 막 널린 게 이제 소금이다 보니까 곳곳에 다 소금이 있다 보니까 이제 컵에다가 소금을 이제 몇 그램 정도 넣고 물을 부어서 이제 한 잔을 마시면서 이제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밥하거나 이럴 때도 소금을 당연히 넣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일과 시작할 때 컵에 텀블러가 됐든 뭐 500병에다가 소금물을 타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럼 오전 내에 그 한 병 정도를 이렇게 다 마시게 되더라고요. 오후에 이제 또 일을 하면서도 이제 한 병 정도 마시게 되고 차에 가보면 저 물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차 운전할 때도 항상 마시고 저녁에 이제 사무실 일을 하고 이제 자러 들어갈 때도 컵에다가 소금물 한 잔을 타서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전에 뭐 이것저것 뭐 TV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일과 정리하면서도 소금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잠이 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아주 진하게는 타지를 않아요. 저는 제가 타는 농도를 보면은 500ml 기준으로 한 3g 정도 이렇게 타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싱겁다 더 드시는 분인데 저는 그렇게 맞춰서 물의 양을 수시로 이렇게 자주 먹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밥할 때나 뭐 여러 반찬할 때도 넣어서 먹게 되고. 그래서 하루 일과 그냥 소금을 옆에다 두고 이렇게 마시게 되고, 운전할 때는 항상 뭐 소금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세미나나 뭐 학회 이런 데 참여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되면 항상 그 물을 이렇게 주더라, 생수를. 그럼 항상 생수를 몇 개씩 챙겨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챙겨 차에다 두고 이제 먹고 여기서 나갈 때도 항상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꼭 뭐 반드시 억지로 이게 아니라 내 집에 항상 물을 두고 이게 드시면은 그리고 이게 아주 짜지 않으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걸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은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이제 물에다 조금 풀어가지고 족욕 같은 경우는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피부에 저는 별로 뭐 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소금 바르면은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염증 같은 게 나오면은 소금 바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편하게 소금을 접하며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질문인데요. 밥 드실 때 넣으세요? 밥할 때 넣으면은 보관성이 되게 좋아지고 밥맛이 되게 좋아져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 뭐 몇 인분에 몇 그램 넣는다 그런 게 뭐 저는 대충 없는데 그 티스푼으로 해가지고 밥할 때 한 2스푼 정도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제 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밥을 많이 먹고 외식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제 오래 먹게 되는 경우가 꽤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래 두고도 이게 밥에 뭐 누른다 이런 밥맛이 오랫동안 보존이 되고 밥맛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영양성분상 뭐 좋은 점이 또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조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 밥에 소금 넣는 생각 좀 잘 못했거든요. 뭐 밥에다가 어떤 식용도 넣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 자료를 보니까 일본 도시락 업체에서 도시락 업체니까 밥을 해서 이제 도시락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선전을 하는데 문구가 기적의 소금 함유 뭐 이렇게 해서 만든 도시락.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소금이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기술 제휴한 그 소금을 사용한 도시락 회사였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작용해서 좋은가를 설명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딱 보다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우리가 이제 김치 제조 원리도 그렇게 보면서 이해를 했는데, 김치에다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탱탱하던 이제 배추가 누글누글해지면 쭈글쭈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소금은 언제 들어갈까? 처음에는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안으로 소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바깥에 있는 물하고 안에 있는 물하고 염도 수치가 같아질 때 요거로 이제 미네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식으로 밥에도 처음엔 소금을 넣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말랐으니까 물이 들어가게 되지만은 나중에 그게 같아지게 되면은 그 미네랄이 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밥맛 자체와 보존성을 도는데 밥의 형질을 조금 바꿔주는 부분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원리도 이해를 가면서 이게 밥맛을 좋게 하고 보관성을 높이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됐어요.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가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게 밥맛을 좋아지고 건강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쌀은 우리가 현미밥을 뭐 추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미는 덜 깎았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쪽 껍데기 쪽으로 미네랄 함량이 높아요. 안에 들어갈수록 탄수화물과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덜 깎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깎아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 함량이 적어요, 밥에. 그래서 이게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미네랄 보충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여담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명품 쌀, 최고로 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간척지 쌀을 꼽는 경우가 많아요. 강화쌀, 김포쌀 이런 부분이 이게 미네랄 효과예요. 우리가 해남 배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해남 배추가 좋다고 얘기하는. 해남 배추가 왜 좋을까요? 뭐 토양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사람 얘기 해풍에 의한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해풍에 바라면 무슨 미네랄이 얼마나 들어와. 근데 그게 효과를 미친다는 거예요. 여수 돌산과 김치 있잖아요. 여수 돌산과 김치가 왜 좋지? 그것도 바닷가잖아요. 섬이잖아요. 그 해풍에 의한 효과예요. 강화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조금 해풍이 날라오는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다 직접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법은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밥할 때도 넣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 우리가 소금과 다이어트 관계에서 역시나 인슐린 저항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소금이 이제 다이어트 효과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그네슘에 의해서 변비라든가 이제 배출이 잘 되게 하고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효과도 있고, 소금 자체가 갖고 오는 효과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비만으로 되는 이유 중에 우리가 이제 과식을 먹는 걸 자꾸 땡기는 부분, 단 것을 땡기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뇌는 소금이 부족한 경우도 이게 당분이 부족한 경우로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소금이 부족하고 미네랄이 부족한데 얘는 당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단 거나 먹어 이걸 찾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금 부족한 사람들이 단 것에 집착하거나 단 것을 더 찾는 경향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당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당뇨로도 연결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비만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소금의 섭취는 이 당분에 대한 욕구를 줄여들게 하는 효과들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당뇨 증상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소금 드시고 당뇨 증상이나 당 수치가 떨어졌다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인슐린이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에도 미네랄이 작용하고, 인슐린이 만들어져서 피를 타고 돌다가 이제 세포를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될 때도 바나듐이라든지 이런 미네랄들이 있어야지만 얘들이 흡수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제대로 있어줘야지만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해서 세포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조절이 될 수 있는 생기. 그래서 만들어지게 될 때도 인슐린이 작용하는데도 미네랄 작용하게 돼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흡수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예 먹는 것 자체를 적게 하는, 그 욕구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들을 소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갖춰지면은 바로 이제 다이어트로 연결이 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소금으로 다이어트 성공했다는 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잘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조절해서 줄어들게 되고, 인슐린 부분이 제대로 작용해서 흡수나 배출이 독소 이런 것 제대로 작용하게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기도. 이게 삼박자가 맞다 보니까
미네랄 소금 먹고 다이어트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종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미네랄 소금을 먹게 되면 다이어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금의 다이어트 효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